오늘 배울 내용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라고 하면 아마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를 먼저 좀 떠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료 구조에서 말하는 그래프는 그런 통계 그래프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내비게이션은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어떻게 좀 찾을까요? SNS는 나와 연결된 친구나 팔로워 관계를 어떻게 저장할까요? 유튜브는 내가 본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어떻게 추천할까요? 게임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가능한 경로를 어떻게 찾을까요? 이 문제들을 전부 겉보기에는 서로 달라 보이는데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 대상들이 존재하고 그 대상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지도에서는 도시나 교차로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 사이를 도로가 연결되겠죠. SNS에서는 사용자가 존재하는데 친구나 팔로우 관계가 사용자를 연결하고 있고요. 게임에서는 장소나 상태가 존재하고 이동 가능한 경로가 이들이 연결하겠죠. 이처럼 어떤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자료 구조, 그게 바로 그래프예요. 그래프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추상 자료형이고요. 딱딱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익히기 위해 그래프가 어떤 친구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여러 대상과 그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라고 했죠.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바로 정점과 간선이에요. 정점은 대상 자체를 나타내고요. 간선은 대상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로요. 다음과 같이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버텍스 정점은 A, B, C고 간선 엣지는 A와 B가 연결되어 있고 A와 C가 연결되어 있다. 즉 그래프란 결국 다음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예요.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가? 그 대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처럼 선형 자료 구조가 데이터를 순서대로 표현한다면 그래프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와 연결 구조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그래프의 종류, 대표적으로 세 가지 그래프 종류를 확인해 볼 거예요. 방향 그래프, 무방향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예요. 방향 그래프는 간선에 방향이 있는 그래프예요. 반대로 무방향 그래프는 간선에 방향이 없는 그래프이죠. 예를 들어 SNS의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디스코드나 스팀 같은 그런 친구 관계에서는 내가 친구를 신청해야 받아주고 서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A가 B의 친구라면 B도 A의 친구죠. 따라서 이런 관계는 무방향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의 팔로우 관계는 조금 다르겠죠? A가 B를 팔로우한다고 해서 B가 반드시 A를 팔로우하는 것은 아니죠. 이처럼 관계의 방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방향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고요. 또한 도로를 예로 들면 양방향 도로는 무방향 그래프, 일방통행 도로는 방향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관계가 서로 대칭이라면 무방향 그래프, 한쪽 방향으로 성립한다면 방향 그래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방금 두 개의 그래프는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지만 표현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결마다 거리나 시간, 비용처럼 서로 다른 값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도로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160km, 320km, 200km처럼 간선에 전환된 값을 가중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중치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도에서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에는 이동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게임에서는 이동 비용, 네트워크에서는 전송 비용 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가중치 그래프는 간선의 추가적인 값을 저장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방향 그래프와 가중치 그래프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프는 방향이 있으면서 동시에 가중치를 가질 수도 있고, 방향이 없으면서 가중치를 가질 수도 있겠죠. 즉 방향성과 가중치는 서로 독립적인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서로 독립적인 특징이에요. 세 번째, 그래프의 표현 방법. 그래프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그래프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저장해야 합니다. 즉 정점과 간선의 관계를 메모리에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 그래프를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와 같은 자료 구조를 좀 이용해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간선 리스트로 세 가지가 있어요. 각각 어떤 방식으로 그래프를 저장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접 행렬을 먼저 살펴볼게요. 인접 행렬은 그래프의 연결 관계를 2차원 배열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가로, 세로는 정점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연결되어 있는 곳은 1로 표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은 0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선 각각의 종류별로 예시 그래프를 그려놓고 좀 설명 드려볼게요. 먼저 무방향 그래프를 보면 간단해요.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A와 B, B와 A가 같은 간선이에요. 따라서 두 위치에 모두 1을 저장하게 되죠. 즉 두 개의 값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의 인접 행렬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방향 그래프도 간단할 거예요. A에서 B는 존재하지만 B에서 A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두 값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방향 그래프의 인접 행렬은 무방향 그래프와 달리 대칭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중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0과 1 대신 간선의 가중치를 저장할 수 있어요. 간선이 존재하면 가중치를 저장하고 간선이 없다면 어떤 특별한 값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뭐 널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특별한 값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간선이 없다는 의미로 무조건 0을 사용하면은 여기서는 안 되거든요. 가중치가 실제로 0인 간선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접 행렬의 장점은 두 정점의 연결 여부를 매우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간선을 찾을 때 예를 들어 A와 B가 연결되어 있나 검색 시간은 배열에서 바로 접근하기 때문에 5, 1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다만 벌텍스 곱하기 벌텍스, 정점 곱하기 정점의 배열 칸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선이 엄청 많으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적으면 최소 그래프의 형태를 띠겠죠. 희소행렬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의미 있는 원소가 적은데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인접 리스트를 봐볼 건데 인접 리스트는 각 정점마다 자신과 연결된 정점만 리스트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자, 무방향 그래프를 보면 자신과 연결된 정점만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A와 연결된 정점은 B와 C이므로 A의 리스트에는 B, C만 저장하게 되는 거고 B, C, D도 마찬가지고요. 다 무방향이니까 A와 B 연결되어 있을 때는 서로 이제 좀 크로스해서 저장해줘야 되겠죠. 자, 방향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방향 그래프에서는 출발 정점의 리스트에 도착 정점만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가중치 그래프를 보시면 가중치가 있다면 연결된 정점뿐만 아니라 가중치도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무방향 가중치니까 서로 저장해주되 가중치를 포함한 값을 저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겠죠. A는 B랑 5를 같이 저장하고 C랑 2를 같이 저장해주면 되겠죠. B도 D와 7을 같이 저장해주면 되겠고 A와 5를 같이 저장해주면 되겠죠. 인접 리스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간선만 저장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좀 절약되는 편이고요. 정점은 많은데 연결된 간선이 적으면 인접 리스트가 유리하다는 거죠. 즉 희소 그래프에 유리합니다. 특정 정점에서 연결된 정점들을 찾기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BFS와 DFS 같은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에서는 인접 리스트가 자주 사용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거고 물론 두 정점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인접 행렬보다 느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와 D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A 리스트를 처음부터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간선 리스트를 볼 건데 간선 리스트는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간선을 하나의 리스트에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무방향 그래프와 방향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간선 그대로 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겠죠. 물론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 순서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A에서 B까지 연결되어 있다. B에서 D로 연결되어 있다. A에서 C로 연결되어 있다. C에서 D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앞에서 뒤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가중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도 함께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구조가 매우 단순해요. 그래프에 어떤 간선들이 존재하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좋고요. 또한 모든 간선을 순회하거나 간선을 가중치 기준으로 정렬해야 하는 알고리즘에서 유리하겠죠. 대표적인 예가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추후에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간 복잡도도 실제 간선수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특정 정점과 연결된 모든 정점을 찾기에는 불편해요. 예를 들어 A와 연결된 정점을 찾으려면 전체 간선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간선의 출발점이나 도착점에 A가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시간 복잡도는 다음과 같아요. 5, 2예요. 여기서 2는 간선 엣지죠. 간선 엣지. 두 정점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도 전체 간선을 탐색해야 하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그래프의 개념과 표현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을 이용해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였고 간선의 특징에 따라 방향 그래프, 무방향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래프를 실제 메모리에 저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간선 리스트. 인접 행렬은 2차원 배열로 저장을 했었고요. 연결 여부를 매우 빠른 시간 5, 1이라는 시간 복잡도로 확인할 수 있었죠. 간선이 많은 그래프에 유리하다고 했었고요. 인접 리스트는 정점마다 연결된 정점만 저장을 했었고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됐었죠.
그리고 BFS, DFS라는 알고리즘에 주로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간선 리스트는 모든 간선을 하나의 리스트로 저장한다고 했었고요. 간선 전체를 순회하거나 정렬할 때 유리하다고 했었고요. 크루스칼 알고리즘 등에 사용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배열, 연결 리스트, 그리고 해시, 그리고 그래프까지 다양한 자료 구조와 개념을 좀 살펴봤었어요. 아직은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그래프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배웠잖아요. 다음 시간 그래프와 관련된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렸던 BFS, DFS 이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